일단 저희 모범 규준과 이번에 이제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의 주요 사항, 그리고 기업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평가에 대해서 이 모범 규준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기업들에서 이제 이 평가 ESG에 대한 것을 기업에 내재화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것을 우리가 우리 기업 경영을 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되게 막막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범 규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의 어떤 ESG 경영을 위한 교과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ESG나 아니면 다른 이제 시대적인 조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기업에서 이런 경영 활동을 하실 때 방향성을 사실 잡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이런 분위기, 또 어떨 때는 저런 분위기, 그런 시대적 흐름을 이제 계속 맞춰 가셔야 되는데, ESG 경영 또는 그전에는 저희가 CSR이라고 부르던 그런 활동들이, 사실은 기업의 어떤 그 경영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제 필요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도 이런 기업 경영을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요소 또는 기준들을 이런 모범 규준이라는 틀 안에서 살펴보고 점검해 나가는 게 나가는 어떤 지침으로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이광욱 변호사님이 굉장히 다양한 ESG와 관련된 법을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듣는 저도 숨이 막혀서 제가 경영자라면 큰일 났겠다 라는 고민을 했는데, 사실 모범 규준이라는 건 그러한 이제 강성 규범이 아니라 연성 규범으로서 우리 기업들이 ESG 경영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하면 좋을지, 우리 기업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내재화하면 좋을지를 좀 더 자율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어떤 지침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는 왜 우리는 그러한 기준들을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시장의 어떤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범 규준, ESG 모범 규준은 누구에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공개기업, 상장된 공개기업을 대상으로 이러한 ESG 모범 규준을 조금 기업 경영에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데, 다만 공개기업이 아닌 비상장 기업들이라도 이러한 모범 규준을 통해서 ESG 경영을 조금 도입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요즘 비상장사들에서도 저희 원에 이런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평가를 조금 우리 회사의 ESG 수준을 진단해 줄 수 있느냐, 뭐 그런 문의들도 많고요. 사실은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이제 이런 진단 요구들이 많이 있긴 한데, 저희 원에서 지금 이제 갖고 있는 평가 모형은 주로 이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제 이런 요구에는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올해 이제 말부터 차츰 이런 비상장사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모범 규준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어떤 도움을 드리고자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범 규준들이 꼭 상장사가 아니어도 여러 기업들에게 또는 그 기관들에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뒤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근에 공급망 관리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인 원청에서 이제 협력사들을 선정하거나 관리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이제 협력사들에게 이런 ESG 경영, 사회적 책임 경영을 유도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고민할 때도 이런 모범 규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협력사들에게도 안내를 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것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와 이 모범 규준은 사실 이제 둘 다 이제 수탁자로서 어떤 그 책임을 다해서 스튜어드십의 어떤 그 관점에서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그 최선의 어떤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런 그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하면서 어떤 투자 의사결정이나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고, 실제 저희 이제 그 모범 규준과 이런 그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들이 사실은 이제 계속 이제 상호 보완적 관계로서 이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가 올해 이제 아마 연말까지 개정이 될
계획으로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논의 과정에서도 이제 이런 그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서 비재무진 요소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좀 더 공개된 부분은 아니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기존보다 이런 비재무진 요소를 투자 의사 결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라. 결국 그렇게 되면 투자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그러한 요소에 또 어떤 그 요인에 대응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범 규준이 그러면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저희 원에서 이제 이 모범 규준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에서 주요 사업 중에 하나인 ESG 평가,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이런 주요 이제 국내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제공하는 의결권 행사 서비스,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이 모범 규준이라는 틀 안에서 원칙이 제정이 되고 마련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지배구조 보고서를 지금 이제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지배구조 보고서도 저희 원의 이제 지배구조 모범 규준을 바탕으로 이 원칙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아직 정해진 바는 없지만 이제 앞으로 한국거래소에서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를 마련을 해서 이제 앞서서 이제 이종호 사무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이제 ESG 정보 공시를 할 때 그 공시 원칙이 이제 ESG 정보 어떤 것들을 기업들에게 공시할 것인가 라는 이제 기준을 세울 때도 아마 이런 모범 규준에 있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또 이제 참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작은 이제 제 사견입니다. 논의된 바는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이제 기업들에게 좀 더 많이 이제 이 모범 규준이 실제 어떤 기업 경영에 체감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